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미경 원장은 인간관계에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서로 감정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짜 관계는 내 머릿속을 점령하고 온 에너지를 관계에 쏟게 만들어 나를 소진시킵니다.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짜 관계의 신호 1. 기브앤테이크가 안 된다.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앤테이크가 존재합니다. 인간관계 주고받음이 균형을 잃으면 매번 주기만 하는 쪽은 지치게 됩니다. 그때그때 솔직하게 나의 지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봤자 더 오래 착취당한 후 나중에 진작 정리할 걸 하고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짜 관계의 신호 2. 남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가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얘기보다 남 얘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주로 주변인이나 연예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꼭 그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와 나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굳이 이 사람을 끊어낼 필요가 있을까가 아닌 굳이 이 사람과 만날 필요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짜 관계의 신호 3. 양가 감정이 든다. 가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 상반된 양가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천사와 악마가 싸우게 하며 수시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죠. 진짜 관계인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지만 양가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해 회로와 희망 회로를 돌리며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관계는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갉아먹는 가짜 관계를 벗어나 진짜 관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대가 나에게 보내는 감정만큼만 대해라. 진우 씨는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은 동기와 친해져 보려 갖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회식 때 말도 걸어보고 생일도 챙겨줬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오가는 감정의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싫은 티를 내며 불편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최대한 신경을 끄고 내 갈 길을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내 경조사에 성의를 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 또한 성의를 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감정만큼만 상대를 대하세요. 그렇게 아낀 감정을 진짜 관계에 써야 합니다. 2. 평생 친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듣고 자란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를 집어넣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친구와 평생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유미 씨는 10년지기 친구와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학창시절엔 같이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안 맞는 부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기 개발은 뒷전이고 성형과 다이어트에 목을 매는 친구가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면 겉도는 얘기만 하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답답하고 아쉬운 감정이 남습니다. 옛날엔 우리 참 즐거웠는데. 어린 시절 친구와 평생 친구가 돼야 한다는 마음에 억지로 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친구를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며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가지를 솎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의 드나들음을 슬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마세요. 3.
능동으로 관계를 표현해 보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독 피동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저 사람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민주 씨의 남편은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민주 씨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건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이것이 바로 피동적인 표현입니다. 이 생각을 능동의 표현으로 말해보면 어떨까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이기적인 남편을 만났다. 그러나 아이들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금 남편과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한 뒤 남편이 이기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고려해야겠다. 남편과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인생은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가짜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야만 진짜 관계를 받아들일 자리가 생깁니다. 가짜 관계는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습니다. 가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관계를 맺는 법.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